관심 있는 모든 분야를 자신의 손으로 확인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연구라는 건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로봇도 세상에 좋은 로봇 많지만 어떤 것도 완성된 거 없어요. 과정이죠. 만들고 고치며 발전을 거듭한 결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로봇이 등장했죠. 이 로봇이 국내 최초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개된 발표된 인간형 로봇이고요. 끝없는 실패에도 굴하지 않았던 40여 년의 연구 인생을 살펴봅니다. 인간을 닮은 이족 보행 로봇 개발이 한창인 연구실. 지금 그 모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여기 사이에 틈이 벌어져가지고 여기서 누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최근 몇 년간 심혈을 기울이며 만들고 있는 로봇이 있다는데요. 틈만 바꿔가지고 할 예정이고 어차피 다리 떼는 김에 전체를 교체를 하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파트를 교체를 하는지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여긴 우리가 유압 로봇 연구실인데요. 여기 지금 연구원들이 지금 유압 로봇을 수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압 로봇 연구 시작한 지는 벌써 한 6, 7년 정도 됐고 그 사이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또 많은 발전이 있었죠. 기존 로봇에는 전기의 힘을 이용한 모터가 쓰였다면 유압 로봇에는 기름이 누르는 힘, 즉 유압 방식을 이용합니다. 같은 무게일 때 전기 모터가 낼 수 있는 힘의 한계치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유압 방식의 장점이죠. 구동 방식의 차이인데 보통은 전기 모터를 각 축마다 써서 돌리는 보통 일반적인 로봇의 95%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길에 보면 땅 파는 에스커베이터라고 말 굴삭기 그것이 이제 유압으로 구동되죠. 이제 굉장히 힘이 세고 빠른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기술을 이런 로봇에 적용한 겁니다. 유압 로봇은 유압 펌프와 12개의 실린더, 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장치의 구성이 복잡하고 고압을 다뤄야 하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해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연구팀은 유압 로봇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유압 기술을 개발하는 중이죠. 유압 펌프, 유압 밸브, 유압 실린더, 그다음에 이 배관들 거의 100%가 저희가 새로 개발해서 다 개발한 장비들입니다. 유압 장치를 이족 보행 로봇에 적용하기 위해서 단순히 큰 힘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로봇이 인간처럼 걸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장치의 무게도 가벼워야 하죠. 상용품 같은 경우에는 벌키해가지고 무겁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인간형 로봇에 맞는 그런 경량화된 액추에이터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유압 장치를 가볍게 만들면 로봇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오준호 박사팀은 이렇게 큰 힘을 빠르게 낼 수 있는 유압 장치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을 더했습니다. 힘만 좋은다고 된 게 아니라 제가 명령한 위치에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는지 위치 조정 테스트도 필요하고요. 제가 입력한 힘도 이제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지 힘 제어 테스트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조정이 가능해요? 비교하자면은 종이 한 장 차이 정도의 이제 정확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의 명령에 따라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유압 장치를 정밀하게 조정하고 품질을 검증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저희 실린더에는 위치 센서인 이제 엔코더와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개발한 밸브를 제어하는 보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융합해가지고 정밀한 위치 제어가 가능합니다. 유압 로봇의 핵심 부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오준호 박사팀. 이에 그치지 않고 모든 부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기본적인 공장은 저희가 처음에 개발된 거를 샘플로 가공해서 실험해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재가공하고 해서 초기에 생산 공정을 확립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가공까지 기술까지 우리가 습득해서 기술 내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술만으로 부품을 만들면 합리적인 가격에 원하는 성능의 부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외부 요인으로 생산이나 연구가 어려워진 경우에도 비교적 피해가 적죠. 이 모터도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전체 시스템을 만들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많은 걸 시도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실패를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시도를 해서 당연히 될 거는 될 수밖에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아유, 수고 많아요. 지면에 대한 팀 전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깎고 조립한 결과 또 하나의 로봇이 탄생했습니다. 오늘 좀 결과 좀 볼까요? 여기는 사족 보행 로봇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중형 로봇에서 좀 큰 로봇까지 연구하고 있고 주로 굉장히 아주 강하게 다룹니다. 좀 무섭게 다루는데 그래서 일부러 다리 걸기도 하고 또 이제 장애물을 놓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일명 로봇개라고 불리는 사족 보행 로봇. 이족 보행 로봇보다는 안정적이지만 바닥을 인지하고 걷게 하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것 또한 오준호 박사팀이 개발했습니다. 이게 그 카메라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 팔 더듬이로만 지금 이렇게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층계가 있다라든가 높이 사전 정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블라인드 워킹이라고 그래요. 눈 가리고 걷는다. 사람으로 말하면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개발한 자체 기술은 사족 보행 로봇에 달린 장치로 바닥을 디뎠을 때 높낮이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거나 높낮이를 알 수 없을 때에도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어 사족 보행 로봇의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바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어떤 감시, 정찰 작업을 하기에는 적합하다는 생각에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사족 보행의 실용화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또 그런 사족 보행의 그 기술을 우리가 리딩하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수색과 구조를 돕는가 하면 산업 현장에서는 물류를 나르는 데 쓰일 수 있고요. 미래에는 사람을 대신해 병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족보행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오준호 박사도 실용화에 앞장서고 있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오준호 박사가 개발한 인간 탑승형 로봇이 성화봉송에 나섰습니다. 이는 122년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전 세계인에게 한국의 로봇 기술을 선보일 수 있을 때까지 피나는 노력이 필요했죠. 아시모라는 로봇이 일본에서 발표됐을 때 보고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비를 신청을 하고 제안을 했는데 다 거절당했죠. 한마디로 떨어진 거죠. 인간형 로봇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낯설고 생소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것은 직접 손으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오준호 박사는 이대로 포기하지 않았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초점을 두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실험실에 이미 가지고 있던 일부 부품들, 그다음에 재활용하는 것들, 그걸 고려하면 뭐 약간의 기금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그때 학교에서 주는 기본 연구비라는 게 1인당 한 1,000만 원씩 정도가 있어서 간혹 이제 특정 연구에 서로 이제 이렇게 품앗이처럼 모아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뭐 한 5천만 원을 모은 거죠. 제 돈 포함해서. 일본 자동차 기업이 천문학적인 개발비를 들여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세계 최초의 이족 보행 로봇 아시모. 그에 비해 오준호 박사의 개발비는 개발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의 금액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시모란 로봇이 개발비가 20년에 뭐 수천억이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지만 로봇 자체로 보면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금덩이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부품들, 기술들을 집약시켜서 구현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고 제 생각에는 뭐 수천만 원 정도면 저희가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겁니다. 2003년 오준호 박사는 일본의 아시모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족 보행 로봇 휴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로봇 개발에 불모지였던 한국의 기술이 전 세계에 알려졌고
많은 이들이 신선한 충격에 휩싸였죠. 그날 아침 기억이 나는 것이 뭐 새벽부터 전화가 울리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난리가 나고 뭐 메이저 방송사, 통신사, 신문사, 뭐 개인 블로그 CNN도 왔었고 그다음에 통신사 로이터 이런 데서 해서 이제 많이 보내서 또 그쪽 송고를 받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루 최대 몇 군데 하고 진행하셨어요? 뭐 기억할 수 없는데 그때 그 제 사무실 앞에 카메라 그 예주 카메라들 쭉 줄 서서 이렇게 바닥에 한 줄로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렸던 기억이 나고요. 한 팀당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했다고 친다면 뭐 한 하루에 20팀 이상 했었겠죠. 세계 각국 정상들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로 휴보의 인기는 높았습니다. 그 인기에 힘입어 휴보 로봇은 전무후무한 성과도 보였는데요. 세계 최초로 이족 보행 로봇의 상업화를 달성한 겁니다. 이게 그 처음으로 개발된 휴보 KHR3 모델이고 이것이 발전해서 이제 상업화된 첫 모델로 발전하게 됩니다. MIT, 조지아 공과대학을 포함한 미국의 유명 대학과 싱가포르의 연구기관에서 휴보를 구매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핵심 부품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오주노 박사 팀이기에 수출 준비를 빠르게 마칠 수 있었죠. 그 당시에 그것이 판매될 당시에는 대당 40만 달러에 판매됐고 첫 판매가 이루어진 건 2011년이었죠. 그때 8대 주문이 들어와서 그때 이제 한 대에 40만 불씩 수출을 한 것이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창업을 하게 된 겁니다. 로봇업계에 출사표를 던진 이후 휴보 로봇 수출이 늘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G사도 구매할 정도였는데요. 그야말로 5천만 원이 이룬 기적적인 성과가 한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현재 오주노 박사팀은 사람과 함께하는 로봇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업은 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하고 있죠. 소프트웨어 최종화는 끝났고요. 지금 3일째 산업 현장에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개발된 협동 로봇의 운영 체계, 사용성, 유저 인터페이스를 향상하고 성능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걸 연구하는 곳입니다. 협동 로봇이 뭐예요? 협동 로봇은 산업용 로봇의 한 계통이고요. 그렇지만 사람하고 작업 공간을 공유해서 이 움직이고 있지만 충돌하더라도 큰 충격이 없도록 돼 있고 설사 충돌하더라도 즉시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얘가 안전성을 스스로 확보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일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부딪혔어요. 이렇게 딱 섰을 이제 전혀 아프지 않거든요. 탁탁 치면 다시 살아나서 이제 움직이게 되죠. 자칫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에 비해 협동 로봇은 비교적 안전한 편인데요. 2017년부터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해 2025년엔 관련 시장이 약 5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인 만큼 우리나라의 로봇 연구를 활발하게 하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서 많은 성공 사례들을 이제 보지만 이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잘된 것끼리 조합해서 성공된 거지만 그 하나 뒤에는 100개의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 사례를 살펴보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살피는 것이 오히려 도약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2015년 재난구조 로봇 대회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우승을 하며 세계를 놀라게 한 오주노 박사.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연구하며 언제나 세계를 놀라게 하는 오주노 박사의 담대한 발걸음을 응원합니다.